지금 여러분의 식탁에서 딱 한 가지만 바꾸셔도 앞으로 계절마다 찾아오는 감기나 잠불편이 확 줄어듭니다. 제가 30년 넘게 현장에서 보니까 차이를 만드는 건 유행하는 비싼 식품이 아니라 기본 식재료 5가지를 꾸준히 드시느냐였어요. 저는 박소연이고요. 30년간 식생활과 노화를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면역력이니 건강식품이니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답은 이미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걸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드셔야 효율이 올라가는지를 정확히 모르신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만나뵀던 분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목이버섯, 키위, 잎새버섯, 해초, 검은깨라는 5가지 식재료를 어떻게 생활 속에 녹여내면 되는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조리법도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걸 제대로 알고 꾸준히 드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분들의 식단을 점검하고 개선해 드렸는데 공통적으로 잘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두 가지 식품에만 의존하시거나 유행하는 식품을 잠깐 드시다가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본을 꾸준히 유지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이 5가지만 제대로 익혀두시면 앞으로 어떤 계절에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의 몸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음식으로 면역을 챙기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챕터 2 공감사연.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제 고모와 이웃에 사시는 박형수 71세님의 식단을 같이 점검할 기회가 있었어요. 두 분 모두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셨는데 아침은 빵과 커피로 간단하게 드시고 점심은 칼국수나 국수 같은 면류로 끝내시다 보니까 오후만 되면 기운이 뚝 떨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자주 깨서 숙면을 못 하신다고 힘들어 하셨죠. 저는 두 분께 일단 장바구니를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복잡한 건 없었어요. 목이버섯, 키위, 잎새버섯, 해초, 검은깨 이 5가지를 넣어서 딱 일주일만 실험해보자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고모는 평소 미역국을 자주 끓이셨는데 그걸 해초로 바꿔서 작은 접시에 곁들여 드시기 시작했고요. 박형수님은 아침에 드시던 빵 대신 키위를 껍질째 반 개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두 분 다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셨죠. 그런데 불과 2주가 지났을 때 두 분 모두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고모는 식후에 늘 느끼시던 속 더부룩함이 확실히 줄었고 박형수님은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작은 변화 같지만 매일 느끼는 불편함이 줄어드는 건 정말 큰 차이입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생활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만약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5가지 식재료를 하나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면역력과 직접 연결되는 식재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이버섯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목이버섯은 그 매끈한 식감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겉모기를 물에 불려서 국이나 무침에 넣으면 섬유와 베타글루칸을 정말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에 도움을 준다는 건 이미 한국 식품 영양 자료와 해외 면역 관련 연구에서 여러 차례 보고된 내용이에요. 제가 만났던 김은호 69세님은
주 3회 정도 미소국에 목이버섯을 한 줌 넣어 드셨는데 식사 후에 느껴지던 처짐이 확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이버섯을 사용하실 때는 겉모기 한 줌을 찬물에 20분 정도 불리시고요. 그 다음 끓는 국물에 넣어서 3분 정도만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덜 익히면 소화가 더딜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충분히 가열해서 드세요. 목이버섯은 따로 볶을 필요 없이 국물 요리에 그냥 넣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간편합니다. 집에서 가장 쉽게 넣을 수 있는 메뉴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된장찌개에 넣어도 좋고 미역국에 함께 넣어도 잘 어울립니다. 다음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식후 더부룩함을 줄이는데 정말 좋고요. 수면 전 간식으로도 무난합니다. 키위에 들어있는 아크티니딘이라는 성분이 단백질 소화를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논문에 나와 있어요. 거기다 비타민과 섬유질도 풍부하죠. 제가 상담했던 윤혜진 72세님은 저녁 식사 후에 키위 반 개를 껍질째 드셨는데 밤중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키위는 소량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반 개 정도로 시작하시고 몸이 적응되면 한 개까지 늘려보세요. 껍질째 드실 때는 솔로 깨끗이 문질러 씻은 다음 드시면 됩니다. 껍질에도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다만 입안이 따갑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바로 중단하셔야 합니다. 키위는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시도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아침과 저녁 중에 언제 드시는 게 더 잘 맞으실 것 같으세요? 세 번째는 잎새버섯입니다. 잎새버섯은 버섯 종류 중에서도 특유의 성분이 대사 균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주 2회만 챙겨 드셔도 체감이 납니다. 버섯 추출물이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체지방 개선에 유익하다는 자료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어요. 제가 만났던 박영자 74세님은 잎새버섯을 볶음 요리에 100g씩 넣어 드셨는데 오후에 느끼던 졸림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잎새버섯을 조리할 때는 기름을 과하게 쓰지 마시고 약불에 살짝 볶아서 향만 살리시면 됩니다. 센 불에 볶으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질겨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잎새버섯은 수분이 많아서 보관성이 떨어지니까 구입하신 후 3일 이내에 조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에 너무 오래 두시면 물러져서 식감이 떨어지거든요. 평소에 어떤 요리에 같이 넣으시면 부담이 덜할까요? 볶음밥이나 야채볶음에 넣으시면 정말 잘 어울립니다. 네 번째는 해초는 갈조류의 일종인데요. 꼬들꼬들한 식감과 낮은 열량, 풍부한 섬유질 덕분에 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해조류 섭취가 식후 혈당 조절과 포만감 유지에 긍정적이라는 국내외 연구 보고가 많이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최도연 66세님은 점심에 칼국수나 국수 같은 면 요리를 드실 때 곁반찬으로 해초를 작은 접시 하나 추가하셨는데 오후에 느끼던 간식 욕구가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해초는 보통 식초 양념이 되어 있는 제품으로 나오는데 처음 드실 때는 작은 접시 분량으로 시작하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배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초에는 요오드와 나트륨이 들어있으니까 갑상선 관련 관리를 하고 계시거나 평소 짜게 드시는 분들은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특히 양념이 되어 있는 제품은 나트륨이 좀 높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해초를 처음 드신다면 어떤 반찬과 함께 드시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담백한 두부나 계란말이 같은 반찬과 곁들이면 잘 맞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검은깨입니다. 검은깨는 고소한 맛이 있어서 어떤 음식에나 잘 어울리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깨류의 항산화 성분 섭취가 노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여러 연구에서 나오고 있어요. 제가 만났던 이수연 70세님은 아침 죽에 간 검은깨를 작은 술 하나 정도 더하셨는데 기운이 안정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은깨는 통깨보다 간 깨가 흡수에 훨씬 유리합니다. 통깨로 드시면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나올 수 있거든요. 하루에 작은 술 하나 정도를 밥이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깨는 기름 성분이 있어서 다른 기름과 함께 많이 넣으면 총 열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집에서 간편하게 뿌릴 수 있는 메뉴가 뭐가 있을까요?
밥, 죽, 나물, 샐러드 어디에나 다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5가지를 제대로 익혀두시면 응용이 정말 쉬워집니다. 하나하나가 어렵지 않잖아요. 장 보실 때 이 5가지를 고정으로 넣으시고 조리법도 복잡하지 않으니까 매일 조금씩 드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먹고 그만두시면 효과를 보기 어렵고 최소 2주 이상은 유지하셔야 몸에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이제 이 5가지를 생활 속에 바로 붙이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장을 보고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먼저 장보기 루틴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주 1회 정도 장을 보실 때 목이버섯과 검은깨는 상온 보관이 가능하니까 넉넉하게 사두셔도 되고요. 잎새버섯과 키위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해초도 냉장 구역에 고정으로 배치해 두세요. 버섯류는 수분에 약하니까 키친타월로 감싸서 습기를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비닐에 넣어 두시면 금방 물러지거든요. 장바구니에 고정 목록을 만들어 두시면 중복으로 사는 일도 줄고 지출도 관리하기 쉬워집니다. 지금 여러분 장바구니에 빠진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루 배치 플랜도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키위를 반 개 정도 드시고 점심에는 해초를 작은 접시 하나 곁들이시고 저녁 국물 요리에는 목이버섯을 한 줌 넣으세요. 간식 대용으로는 잎새버섯 볶음을 소량 준비하시고 밥에는 검은깨를 소량 뿌려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처음부터 5가지를 전부 한꺼번에 늘리시면 장이 놀랄 수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천천히 추가하세요. 달력에 체크하면서 주 3회 정도 2주 유지하는 걸 목표로 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대가 가장 실천하기 쉬우신가요?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생각해 보세요. 조합 레시피도 몇 가지 제안해 드릴게요. 목이버섯 두부 된장국은 정말 간단합니다. 된장국 끓이실 때 목이버섯 한 줌 넣고 두부 반모 잘라 넣으시면 끝이에요. 잎새버섯 들기름 볶음은 잎새버섯 100g 정도를 손으로 찢어서 들기름 반 스푼의 약불로 볶다가 소금 살짝만 뿌리면 됩니다. 해초 오이 무침은 오이 반 개를 채 썰어서 해초랑 섞고 참기름 몇 방울만 떨어뜨리면 되고요. 현미밥에 검은깨 토핑하고 후식으로 키위 반 개 드시면 한 끼가 완성됩니다. 기름과 소금은 최소한으로 쓰시고 간은 국물에서 잡으세요. 한 냄비로 2끼 분량을 만들어서 냉장 보관하시면 다음날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바로 가능한 메뉴가 있으신가요? 바깥에서 식사하실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면이나 튀김을 주문하셨다면 해초나 다른 해조류, 반찬이 있는 집을 고르시거나 샐러드를 주문하실 때 검은깨 추가를 요청해 보세요. 요즘은 대부분 식당에서 토핑 추가가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달콤한 드레싱은 양을 줄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드레싱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외식 전에 메뉴를 미리 확인하시고 버섯이 들어간 요리를 고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식에서 가장 조절하기 어려운 부분이 뭔가요? 아마 양 조절이 가장 어려우실 거예요. 수면과 소화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과식하시는 것보다 키위 반 개를 가볍게 드시는 게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키위는 소화를 돕고 수면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야식과 키위를 동시에 먹으시면 총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신 후 최소 2시간 뒤에 키위를 가볍게 섭취하세요. 자기 직전보다는 저녁 식사 후 1~2시간 뒤가 좋습니다. 밤에 가장 그리운 간식이 뭔가요? 과자나 빵보다는 과일이 훨씬 낫습니다. 예산 관리도 빼놓을 수 없죠. 건모기와 검은깨는 대용량으로 사시는 게 경제적입니다. 한번 사두시면 몇 달 쓰실 수 있거든요. 잎새버섯은 세일할 때 사서 소분해서 냉동하시면 유리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냉동 후 해동을 반복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한번 해동한 건 바로 조리하셔야 합니다. 1회분씩 지퍼백에 나눠 두시면 낭비가 줄어들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기 편합니다. 집에 있는 용기 중에 어떤 게 가장 실용적일까요?
밀폐용기나 지퍼백이 제일 좋습니다. 혹시 지금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새로운 식재료를 추가하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검은 깨는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해조류는 짜지 않게 드시고 키위는 알레르기 반응을 살피면서 천천히 늘려가세요.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새로운 식재료를 늘릴 때 반드시 몸의 변화를 관찰하셔야 합니다. 체중과 수면 시간, 배변 상태를 메모해서 2주 정도 비교해 보시면 변화가 보입니다. 변화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남기시겠어요? 노트에 간단하게 적으시거나 달력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핵심만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이버섯, 키위, 잎새버섯, 해초, 검은깨라는 기본 식재료 5가지를 생활에 어떻게 붙이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잘못된 상식은 비싼 한 가지 식품이나 유행하는 건강식품에만 의존하는 습관입니다. 올바른 관리는 익숙한 재료를 적정량으로 꾸준히 드시는 습관이에요. 이게 전부입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 더부룩함은 계속되고 에너지는 저하되고 밤중에 자꾸 깨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계절마다 감기에 걸리고 작은 불편함들이 쌓여서 일상 자체가 힘들어지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후 편안함을 느끼시고 수면의 질이 올라가고 아침 컨디션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바로 체감이 옵니다. 2주만 제대로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30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변화를 직접 봤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장바구니에 이 5가지를 넣고 매일 조금씩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복잡한 조리법도 필요 없고 비싼 돈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제안은 딱 하나입니다. 내일 장 보러 가실 때 5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장바구니에 넣으세요. 그리고 주 3회 2주만 유지해 보세요. 딱 2주면 됩니다. 2주 후에 여러분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느껴보시면 그 다음은 저절로 따라올 겁니다. 하나가 익숙해지면 2개로 늘리시고 2개가 익숙해지면 3개로 늘리세요. 그렇게 천천히 5가지를 다 채우시면 됩니다. 저는 박소연, 30년간 식생활과 노화를 연구해온 박사로서 여러분의 다음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5가지와 궁합이 좋은 제철 반찬과 한 끼 식단 구성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절마다 나오는 식재료들과 어떻게 조합하면 더 맛있고 영양도 좋은지 실제 레시피까지 전부 공개할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은 5가지 중에서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